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알테오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3만 원에 15%입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하진 과장님 하도 강조해가지고 이거 매입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수익이고 얼마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그거 꼭 여쭤봐 주세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얼마까지 들고 가봐야 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32만 원대 초반대는 기존에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 쪽 이제 기술 이전했던 가치는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일단 6월 7일쯤에 나왔어야 할 이제 PGR 특허 무효 심판 관련 이슈가 이제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머크사가 이제 키트로다 SC가 9월 23일 날 이제 FDA 승인 여부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0월쯤에 런칭이 하게 될 텐데, 그게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6월 7일 날 특허 이거 무효 심판 개시가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자체가 완전 뒤로 미뤄지게 되거든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애초에 나왔던 일단 1차 목표가 4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전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와 특허 관련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건의 기술 이전이 나왔었고, 이제부터는 기존에 NTA 계약이 있었던 회사들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기술들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어민용 에너도 올해 두 건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계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김선화 에너지나 아니면은 건해손 에너지 같은 경우는 44만 원, 40만 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민용 에너지 70만 원대죠.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어민용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공 자체가 이게 응용 화학 생명공학과입니다. 흔히 말해서 약물 전달 플랫폼 전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대 나오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이쪽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개가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 약가 인하 이슈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 2월쯤에 그 신약으로 이제 등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근데 키트루다 자체 특허 자체가 대략 28년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는 문구가 결국에는 2년이거나 1, 2년 사이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약가 인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알테오젠의 리스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4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충분히 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제 10월 달부터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키트루다 SC가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판매 마일스톤으로 1.5조가 들어갑니다. 1분기 때 우리가 850억 매출 나왔다고 역사상 최대 나왔다고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앞에 숫자가 완전 달라집니다. 1000억대가 아니라 거의 한 1조 이상의 매출이 들어오게 될 거고, 28년이 되면은 만약에 머크사 키트루다가 50조 이상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지금이 SC 전환율이 70%될 수도 있고 50%될 수 있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나와서 50% 전환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략 25조죠. 25조에서 물론 엄민영이 에너지 대략 4% 로열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5%를 조금 좋게 보죠. 그러면은 대략 한 1.3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산더즈도 하고 있고, 만약에 에너투 SC도 이번 2분기 때 진입하는 거에 따라서 마일스톤 들어가게 될 거죠. 대략 한 3조 정도의 매출을 잡게 되면은 지금 오늘로 이제 20조 정도 시가총액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40조죠. 똑같이 매출은 대략 한 3조 5조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알테오젠의 추가 상승 여력이 80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 가격대 잘 사셨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오랜 시간 가져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80만 원, 70만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꼭 원하는 수익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인투셀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9일 날요. 29일에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서 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안 빠지, 45,000원 선에서 안 빠지더니 사고 난 뒤부터 계속 빠지네요.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매도하래. 예, 네. 하창환님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안 되나 봐요. 이거를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 신규 상장주고 사실 이제 기술력은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샀는데.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코스닥 아. 상장했고. 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콘주얼 같이 발명한 그 이제 사람 같이 있고 리가켄바이오에 네, 그런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왜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은 만약에 해당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이나 뭐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게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공모가 대비세는 거의 3배 정도 올랐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임상 데이터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럼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규 상장주니까 처음에 지금 아직도 유통 물량이 적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한 달짜리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물량, 그리고 3달 뒤에 보호해서 물량이 또 한 11% 정도가 풀려요. 그러면 전체 유통 주식 수가 3달 안에 거의 한 50%에서 60% 사이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엄청 강하겠죠.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해당 종목을 이제 리가켄바이오 임상 1상 때랑 좀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하는데 그 평균치가 5천억에서 6천억이에요. 지금 평단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5,700억이니까 그 밴드 안에 있죠. 근데 시가총액 5천억 기준으로만 잡아도 지금 14%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14%는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서 14%나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시잖아요. 그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시니까 지금 빠진 것만 해도 15%인데 여기서 15%가 더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0%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43%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든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두셨다가 그런 임상 데이터가, 왜냐면 이 회사를 어쨌든 좋게 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보호해소 물량에 대한 물량 소화가 진행된 다음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거나 혹은 그런 좀 좋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 10%가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15%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억 그 애널리스트 분석대로 5천억에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0%인데 요거를 물타기로 해서 하려면은 비중을 한 60에서 70%까지 올리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 달짜리 보호해소 물량은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뭐 분석 능력도 계시고 대응 능력이 되신다면은 저는 뭐 비중 조절 없이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그런 판단 자체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저는 좀 비중 조절을 미리 해놓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 나는 한 2년 동안 안 보고도 괜찮다 이러시면 그냥 보유하셔도 상관없는데, 사실 주식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이 시간이 상관없으면요? 시간이 상관없으면 한번 배팅을 걸어볼 만해요.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운이 나쁘면 마이너스 50%도 찍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보호해소 물량이 풀렸을 때 그때 만약에 임상 데이터나 이런 쪽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돼버리면은 상당히 주가가 오랫동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는 건데, 저는 주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계획이 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어떻게 해서 나는 어느 정도 운용기간으로 이제 매매를 하겠다를 전 정해놓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내가 뭐 비중을 추가를 할 때도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식이 철저하게 확률 게임인데, 확률이 그런 매매를 했을 때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권유해드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10%의 손절을 하기가 싫어서 나중에 50%에서 손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은 보유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저는 기계적인 비중 조절을 지금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이 종목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DB 손해보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8,100원에 70%요.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저 3월 달에 뭐지 그게? 배당금 보고 들어갔는데 수익을 네.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되나 하고 좀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또 수익 중에 계신데 주가가 계속 네.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그 시청자님 일단은 뭐 축하드리시는데 네, 네. 그럼 지주사, 증권사를 빼고 왜 이제 손해보험을 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3월 달에 이게 배당 받아서. 배당금이 좀 많길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전 왔을 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름에가 이게 보험회사가 좀 주식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갖고 좀 더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어요. 이게 배당 받고 나서 막 떨어져갖고 엄청 네. 겁이 났긴 났었죠. 그래서 이제 큰 회사니까는 좀 기다려보고 그랬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도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보통 금리 인상 시기 때는 보험사들이랑 그 은행사들이 수익이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증권사들이 훨씬 더 수혜입니다. 딱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 키움증권, 최근에 뭐 상상증권, 여러 증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손해보험도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방향성에 따라 다르고 왜 그러냐면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채권 수익률로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 시기 때는 당연히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증권사도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도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60-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대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이 더 감소합니다. 근데 지금 오르는 이유는 물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이제 향후의 정책적인 상법 개정안 이슈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조주 환전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제 말씀대로 하실 거라면은 한 2주 정도는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요합니다. 근데 대신에 증권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직원이고 마찬가지지만은 생각보다 지금 증권사들 내부 쪽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확실히 분위기는 좋아지고 실적은 올해 4분기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 단계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이든 주주환원 정책이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 좋아지네, 유동성 장세네, 거래대금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IPO나 여러 IB 쪽에 대한 거래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증권사들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던 게 굳이 손해보험사나 지주사, 그 금융지주라를 좀 선택을 해봤을까 했을 때는 적어도 저는 지주사와 손해보험은 단기적 트레이딩에 수익률을 내고 나오신 게 맞고 증권주는 오히려 저는 길게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보험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네, 것 저도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제가 2002년부터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이 시기가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이때 DB 손해보험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죠. 이 떨어질 때 언제 작년 금리 인하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겁니다. 막상 이제 지금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증권주나 이런 다른 지주사들 같은 경우가 주주환원 정책이 더 많아지겠네, 실적이 더 훨씬 더 개선돼야 되겠네 이러면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가 나오기 이전에 제가 볼 때 DB 손해보험은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배당만 들어갔던 사람이라 그럼 네. 팔아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증권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게 올해 증권사 분위기 좋네. 저도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 분위기 좋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오늘 고객 예탁금이 한 58조고 어제 기준으로 60조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오게 되면 증권사들은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보험사들보다 내년에 배당 성향 자체가 뒤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손해보는 파시고 오히려 전 증권주를 사시는 게 더 이득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주 관련해서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님 계좌의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인벤트지랩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48,100원에 매입을 했어요. 네, 매수가가 48,100원이실까요? 네,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10%요.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네. 이 종목도 펩트론이랑 오늘 많이 빠져서 고민되실 것 네.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네. 받아볼까요? 네, 하창원 본부. 네, 하창한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참 되신 게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더 되셨으면 이 평단에 예. 사실 수가 없는데. 네. 하여튼 너무 그거 몇 번 이렇게 해갖고 네네. 그만큼 내면 일단은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지금 이 종목이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화면 보이시면은 말씀해주신 평균 단가가 48,100원이니까 네네. 여기거든요. 근데 네.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 가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요때 사신 거고 한 달 정도 좀 지난 예. 건데 예예. 이게 고가 매매를 하셨으면은 단기 대응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언제 하냐면은 5일선 네. 타고 올라왔잖아요. 11선 네네. 터치하고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선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게 트레이딩이거든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처음에 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네네. 데서 사는 거면 그냥 막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고가에서 샀는데 비중 네. 조절 없이 매매를 한다? 이거는 그냥 기우제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네네. 때가 우연히 여러 번 맞으면 나 매매 진짜 잘한다. 그리고 되게 짜릿해요. 왜 고가권에선 네네. 빵빵 터지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하다가 한두 번 망가지고 손절매 안 하시면은 그 자금은 그냥 없는 돈이 돼요. 마이너스 50%, 60%, 네. 70%가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하한가 바로 터졌잖아요. 네, 이것 네, 때문에 네, 이제 비만 쪽이 같이 빠진 건데 사실 이 네, 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여기 23년도에서 같은 이슈로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골국을 끓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골이 없어졌어요. 네, 진짜 네, 엄청나게 맞아요. 울고 먹었는데 지금 떨어진 게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인벤티지랩이 그 시장 안에서 압도적인 뭔가가 있느냐,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터지고 투경에다가 지금 신용이라든지 이런 단기 자본이 안 나오고 특히나 기술적으로 이거 깨지면 엄청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꼭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미련을 조금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깨지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슈나 산업도 사실 좋지 않고 대장주가 한 방에 이렇게 갈 정도면은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아쉽지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진 과장님. 네. 이제 또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 코스피 5천 시대 정말 가능할까요? 5천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손목 상담 4989 이하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종목은 혹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한전선이고요. 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15,400원이에요.
15,400원. 네. 좀 오래되셨네요, 사신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도 조금씩 사서 좀 내려놓은 건데도 이래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소송 걸린 건 알고 있죠? 네네. 네, LS 전산이랑. 물론 이제 소송은 뭐 나중에 나와봐야 좀 알긴 하겠지만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전선이든 변압기든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제도 우리가 오늘은 뭐 여러 정권 이슈 때문에 좀 원전이 안 오르긴 했지만은 어제도 메타 관련돼서 특히 뭐 원전 관련 이슈도 계약을 좀 맺어왔었던 것 같고 중동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원전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원전 수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선환 대표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뭐 에너지 전선이나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조금 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전선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HG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다운전선이나 여러 보게 되면은 일단은 4월 초부터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1분기 실적까지는 오케이인데 2분기 때부터 수주에 대한 이게 부재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확립이나 아니면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그 캐pex 투자에 대한 변화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부식되면서 지금 올라왔던 거죠. 결국에는 향후에 그 특허 소송 이슈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적어도 업황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트라이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선이든 뭐 변압기 전체적으로 토탈로 보게 되면은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 대한전선을 일단 보유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15,000원, 400원 이상 때는 충분히 조금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만 원대까지는 전고점까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가 지금 당장은 뭐 수출 단가나 최근에 수주 자체도 좀 하나둘씩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들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사도 될까요? 더 샀나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13,000원, 12,000원대에서는 계속 네. 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부진이나 이런 이슈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이 정책 수혜주들이 언제까지 좀 올라줄까요? 그거는 이제 신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리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는 충분히 뭐 이벤트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상법 관련된 이슈는 뭐 2, 3주 내로 오픈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네, 어떤 거, LS요? 어떤 거요? LS. LS 지주사. 네네. 11만 9천 원 5%예요. 11만 9천 원에 5%요? 예. 네, 이거 혹시 그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없는데 잘 몰라서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싶었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6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LS라는 종목이 일단은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이런 소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LS 그룹이 지주사들 중에서 자사주 그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지주사 중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LS 일렉트릭도 있고요. 뭐 LS 전선도 있고 사실상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엔 전선 변압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회사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받을 거고 지금이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구리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구리 관련된 가격 수혜가 LS그룹이 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지주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익절 라인 정도만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직전 고점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한두 주 사이에 리포트 찾아보시면은 LS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한 3번 정도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회사에 대한 미래 전망치는 매우 유망하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더 추가로 조금 더 해도 사도 될까요? 아, 사는 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보유를 하는 것과 그 추가로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사신다고 한다면 조금 덜 오른 그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따가 지주사도 하나 들고 왔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미 평균 단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같은 종목을 웃돈 주고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되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LS에 내가 너무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 차라리 LS 일렉트릭을 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